세상을 듣는 일은 곧 나를 완성하는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세상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다. 세상을 설득하는 일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해는 소리 없는 말이다. 누군가의 한숨을 있는 그대로 두는 용기. 말하지 않아도 곁에 머무는 온기. 그것이 내가 배운 경청의 모양이다. 말보다 더 큰 것은 침묵의 품이었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의 결을 들었다. 그리고 그 결은 바람처럼 파도처럼 누군가의 마음과 이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말보다 온도를 남기고 싶다. 온도는 판단보다 오래가고 정의보다 부드럽고 침묵보다 따뜻하다. 경청은 나에게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순환 속에서 나는 조금 더 넓어진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사랑은 단단해지고 사랑이 단단해질수록 세상은 부드러워진다. 오늘도 나는 귀를 기울인다. 사람의 소리, 자연의 숨결,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조용한 음악에 그 모든 소리가 하나의 리듬으로 맞물릴 때 나는 깨닫는다. 이것이 내가 글을 쓰는 이유이며 살아있는 이유라는 것을. 이해는 끝나지 않는다. 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예술이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술의 학생으로 남고 싶다. 세상을 듣고 타인을 품고 나를 잃지 않으며 그 모든 소리 속에서 화해를 배운다. 언젠가 내가 쓴 한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고요로 남기를. 그리고 그 고요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를. 작가의 마무리 문장. 경청은 가장 조용한 기도이며 화해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이다. 다원 작가 힐링게임. 제6장.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 자신과의 소통과 힐링게임이 태어나기까지. 책은 처음부터 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가만한 일기로 시작된다. 하루를 닦아내기 위해 적어둔 메모, 기도와 청소 사이에 남겨둔 단어들, 감정의 온도를 기록한 짧은 문장들. 그 문장들이 모여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줘.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하루든 닦아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자신과의 소통. 나를 닦아낸 첫 번째 책. 자신과의 소통은 내 마음의 거울이었다. 그 거울 속에는 많은 버전의 내가 있었다. 스스로를 다그치던 나, 스스로를 위로하던 나, 묵묵히 견디며 나를 사랑하던 나. 나는 그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칭찬, 위로, 감사, 반성, 사랑. 그 이름들이 한 편의 글이 되었고 그 글들이 다시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 이 책은 세상을 향한 설명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고백문이었다. 나는 이 책 속에서 처음으로 배웠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완벽보다 진심이 더 큰 설득이 된다는 것을. 자신과의 소통은 내 안의 언어를 찾아라라는 평생의 숙제를 남겼다. 힐링게임. 몰입의 리듬으로 세상과 연결되다. 힐링게임은 그 숙제의 답이었다. 소통이 내면의 대화라면 힐링은 그 대화가 세상으로 뻗어나간 결과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치유란 무엇일까?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기도했고 달렸고 글을 썼다. 그리고 깨달았다. 치유는 누군가의 손길이 아니라
스스로에 집중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힐링 게임의 모든 장면은 몰입이라는 단어로 이어져 있다. 몰입은 사랑의 기술이었고, 반복은 자기 신뢰의 연습이었다. 나는 이 책을 쓰며 배웠다. 내면의 평화를 회복하는 일은 놀이처럼 몰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삶은 게임처럼 진지해야 하고 놀듯이 진심이어야 한다. 한 줄의 문장이 세상을 바꾸는 법.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나는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보다 단 한 줄의 문장을 오래 떠올렸다. 그 문장 하나는 때로 기도의 마지막 구절이었고 청소 후의 한숨이었으며 하루 끝에 조용한 결심이었다. 그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한 줄의 문장이 한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쓴다. 두꺼운 책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줄의 진심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 위해서. 한동안 나는 책이 완성된 날 작가가 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내가 나와 화해한 그날, 이미 나는 작가였음을. 대표 명언 인용. 책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대신해 쓴 것이다. 자신과의 소통. 몰입은 진심이 움직이는 기술이다. 힐링 게임. 책은 마음의 숨결로 적은 악보다. 책을 쓰는 일은 결국 마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여정이었다. 나는 생각을 적은 게 아니다. 그저 마음이 나를 대신해 쓴 문장을 받아 적었을 뿐이다. 자신과의 소통은 내면의 언어를 되찾게 했고, 힐링 게임은 그 언어를 세상과 나누게 했다. 하나는 고요, 다른 하나는 리듬이었다. 고요는 나를 치유했고, 리듬은 나를 움직였다. 나는 이제 안다. 책은 완성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의 기록이라는 것을. 문장마다 내 숨이 깃들었고 쉼표 하나에도 내 침묵이 머물러 있었다. 책은 내 안의 혼란을 질서로 정리해 주었고 그 질서는 다시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글 속에서 나를 만났고 그날을 통해 세상을 이해했다.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순간 나는 바랐다. 그 문장이 그 하루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등불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쓴다. 책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숨결을 잇기 위해서. 책은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머무는가? 나는 오늘도 그 질문에 답한다. 내 마음은 여전히 쓰는 중이다. 이 문장 또한 누군가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작가의 마무리 문장. 책은 나의 고백이자 기도이며 세상에 건네는 가장 조용한 안부다. 다원 작가 힐링 게임 제7장. 기도하는 글쓰기, 노래하는 명상. 음악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 나는 글을 쓸 때 항상 음악을 듣는다. 어쩌면 음악을 쓴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글과 음악은 내게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문장은 멜로디처럼 흐르고 쉼표는 호흡처럼 쉬며 단어들은 음표처럼 떨린다. 그 떨림 속에서 나는 기도하듯 글을 쓴다. 기도하는 글쓰기는 감정의 홍수 속에서 나를 정리하는 의식이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나는 더 단순한 문장을 찾는다. 그 단순함 안에서 진심이 가장 맑게 울린다. 문장은 멜로디를 담고
음악은 문장을 담는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글을 잘 쓴다는 건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음악이 리듬과 쉼의 균형을 통해 존재하듯 글 또한 여백과 침묵 속에서 살아난다. 음표가 공기를 올릴 때 나는 단어가 마음을 올리는 방식을 배웠다. 그 울림이 바로 명상의 순간이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음표와 단어가 서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찰나였다. 노래하는 명상. 마음의 악보를 그리다. 내게 명상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일이다. 그 소리는 아주 작다. 한숨 사이에 섞인 진심, 침묵 뒤에 남은 온기, 손끝에 남은 떨림.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글을 쓴다. 그 소리가 바로 나의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멜로디가 되고 멜로디는 문장이 되며 문장은 다시 삶이 된다. 그 순환 속에서 나는 하루라는 악보 한 장을 완성한다. 음악과 문학이 만나는 지점. 음악이 마음의 파동이라면 문학은 그 파동을 번역한 언어다. 둘은 서로를 완성시킨다. 음악은 문학을 부드럽게 만들고 문학은 음악을 깊게 만든다. 한 선율이 한 문장을 떠올리게 하고 한 문장이 또 다른 곡을 부른다. 그렇게 내 글과 노래는 서로를 비추며 자라왔다. 힐링 게임 이 리듬의 책이라면 자신과의 소통은 음색의 책이다. 그 둘이 만나는 순간 나는 내 목소리의 중심을 들었다. 예술 기도의 또 다른 이름. 나는 이제 안다. 예술은 세상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언어라는 것을. 기도는 나를 낮추고 예술은 나를 드러낸다. 그 둘이 만나는 순간 인간은 가장 솔직한 진심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글을 쓰며 노래하고 노래하며 글을 쓴다. 그 두 움직임이 하나가 될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대표 명언 인용 예시. 글은 마음의 선율이고 음악은 영혼의 문장이다. 힐링 게임. 예술은 세상을 설득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상과 화해하는 기도다. 자신과의 소통. 나는 글로 기도하고 노래로 대답한다. 오늘도 나는 책상 앞에 앉는다. 한쪽에는 원고지, 다른 한쪽에는 악보. 펜을 쥐는 순간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다. 글은 멜로디로 흐르고 멜로디는 한 문장이 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 마음의 울림을 듣는 일이다. 음악이 내 안에 빛을 깨우면 그 빛은 단어로 번져 나간다. 단어들은 서로의 손을 잡아 리듬을 만든다. 그 리듬이 곧 나의 호흡, 나의 기도이다. 나는 깨달았다. 기도는 소리 없이도 노래가 되고 노래는 침묵 속에서도 기도가 된다는 것을. 그 둘은 다른 길을 걷는 듯하지만 결국 같은 중심으로 돌아온다. 사랑이라는 중심으로. 사랑은 가장 깊은 집중이고 집중은 가장 진실한 노래이며 노래는 가장 오래된 기도이다. 내가 적는 모든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에 닿는 속삭임이 되기를 바란다. 지친 이에게는 위로로, 흔들리는 이에게는 쉼으로, 외로운 이에게는 함께함으로 닿기를. 나는 그 바람을 음악의 형태로, 문장의 온도로 남기고 싶다. 글이 마무리되면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른다. 한 문장이 끝나면 한음이 멈춘다. 그러면 고요 속에서 내 마음이 속삭인다. 충분해. 오늘의 노래는 여기까지. 그 순간 나는 안다. 글쓰기와 명상, 음악과 기도는 모두 같은 언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언어는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을 조용히 치유한다. 오늘도 나는 글로 기도하고 노래로 대답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고요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배운다. 작가의 마무리 문장, 문장 사이의 숨에서 나는 세상의 음악을 들었다. 그 숨이 곧 나의 기도였다. 제8장 몰입은 사랑의 기술이다. 나를 믿는 훈련. 나는 오랫동안 몰입을 그저 집중력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오래 버티고
조금 더 치열하게 견디는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몰입은 힘으로 쥐는 일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는 일임을. 사랑은 긴장의 반대편에 있다. 사랑은 언제나 부드럽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 꽃이 피어나는 방식, 바다가 밀려오는 방식, 사랑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몰입도 그렇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집중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지만 사랑으로 대하는 집중은 무한히 다시 피어난다. 사랑은 마음의 근육, 몰입은 그 근육을 훈련하는 과정이다. 몰입의 첫걸음은 나를 믿는 것. 글을 쓰면서 수없이 흔들렸다. 이 문장이 맞을까?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닐까? 결국 나를 멈추게 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몰입은 신뢰의 연습이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재지 않고, 지금의 나를 그대로 맡기는 일. 내가 나를 신뢰하는 순간, 집중은 자연스러운 호흡처럼 흘러간다. 그 호흡이 바로 사랑의 리듬이다. 반복은 진심의 증거. 몰입 훈련은 매일의 반복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일이다. 같은 일을 반복해도 마음은 매일 다르다. 그 반복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만나고 다시 다듬는다. 사랑은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반복으로 완성되는 습관이다. 몰입도 그렇다. 어제의 나를 탓하지 않고 오늘의 나를 칭찬하며 내일의 나에게 기대를 품는 마음. 그 마음이 몰입의 본질이다. 몰입의 시간, 신뢰의 시간. 몰입하는 동안 세상은 잠시 멈춘다. 그제야 깨닫는다. 그런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잘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몰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부드럽게 만드는 훈련이다. 단단함은 버티게 하지만 부드러움은 살아남게 한다. 결국 몰입의 기술은 사랑을 믿는 기술, 그리고 나를 믿는 기술이다. 오늘도 나는 몰입을 연습한다. 글을 쓰며, 걸으며, 기도하며, 하루의 리듬 속에서 나를 단련한다. 몰입의 끝은 성취가 아니라 평화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나를 믿어준 시간의 선물이다. 몰입은 사랑의 기술이다. 나를 믿는 훈련. 1. 몰입은 힘이 아니라 품는 일이다. 저자는 몰입을 집중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로 정의한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다. 억지로 쥐는 집중은 마찰을 만들지만 사랑으로 감싸는 집중은 흐름을 만든다. 몰입은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연습이다. 이 사랑은 긴장의 반대편에 있다.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결코 경직되지 않는다. 꽃이 피어나고 바다가 돌아오는 방식처럼 사랑은 힘 있는 부드러움으로 움직인다. 몰입도 그 부드러움 안에서 지속된다. 강박의 집중은 지치지만 신뢰의 집중은 회복을 낳는다. 3. 몰입의 첫걸음 나를 믿는 용기. 몰입은 자기 신뢰의 훈련이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의심이다. 이 통찰은 몰입의 본질을 꿰뚫는다. 신뢰 없는 집중은 뿌리 없이 서 있는 나무와 같다. 자기 신뢰가 몰입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에서 호흡은 사랑의 리듬이 된다. 4. 반복은 진심의 증거다. 사랑과 몰입은 모두 매일의 반복 속에서 빛난다. 반복은 진심이 머무르는 방식이며 청소, 글쓰기, 기도 같은 일상은 자기 신뢰를 단련하는 연습장이 된다. 루틴은 영혼을 닦는 기술이며 다원 철학의 핵심이다. 5. 몰입의 시간, 신뢰의 시간. 몰입하는 동안 세상은 잠시 멈춘다. 그때 우리는 느낀다. 그런 것은 시간이 아니라 자라난 것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몰입의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평화이며 그 평화는 나를 믿은 시간의 선물이다. 오디오북 요약 나레이션. 몰입은 힘으로 쥐는 일이 아니다.